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의 관세 유예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이 실물 경제 중심으로 전망치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바뀌는 만큼 최근 물가와 성장에 대한 저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트럼프가 왜 관세 유예 결정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유통업계의 최대 판매 시기는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인 12월 달까지입니다. 이때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충분한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출발한 화물들이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이때 주로 2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달이나 7월달에 물류 흐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연말에 성수기에 맞춰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제때 입고가 안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과 7월달에 주문을 해가지고 9월이나 10월달에는 재고를 쌓아둬야 되는데 5월이나 7월달 때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문을 늦춰지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8월, 9월 달에 뒤늦게 주문을 하겠죠. 근데 8월, 9월쯤이 되면 이미 공급망이 지금 병목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물건들을 제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연말 때 소비가 정말로 폭증을 할 때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소비도 둔화가 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왜 걱정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연이 될수록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관세 유예 결정들 있죠. 요게 언제 나오는지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이번에 다행히 나와줬습니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지연하지 않으면 무조건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적어도 공급망이 병목이 되기 전에 관세를 지연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불확실성들은요. 일단 지연이 된 거예요. 사라졌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적어도 관세로 인해서 100%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들은 사라진 것이죠. 다만 시장의 관심들은 뭐냐면 여전히 관세가 아니더라도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올라간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실물 경제 데이터와 물가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들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체가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서 이제는 경기 전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흐름 자체를 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실물 경제 지표로 지금 관심도가 움츠겨지고 있고 여기에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가 성장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물가 전망은 어떠한지를 지금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게시글들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영상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댓글과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 게시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이 경제지표들 있죠. 이에 대한 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관세 악재 자체가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지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성장 둔화 압력들은요 조금씩은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시그널 자체는 앞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침체인데 침체는 저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려면 정부와 연준 아무도 경기를 지원하지 않을 때 침체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한번 바라보죠. 지금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관세 정책을 지연을 했다면 이거는 100%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겠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 측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트럼프가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막무가내로 관세를 쓰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유연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나 이런 자신의 정책들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도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침체가 올 것 같다면 자신의 정책 스탠스도 잠깐은 미룰 수 있다는 것들이 이번에 봤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경기 침체는 만들지 않은 선에서 진행을 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정책을 고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고집을 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보여진 스탠스에 따르자면 트럼프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을 때는 고집을 꺾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보여준다면 개인적으로 침체보다는 둔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경기가 소폭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경제가 나빠졌다 아니면 실적이 크게 나빠질 거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침체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가만 안정화가 되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물가 전망들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증시는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물가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조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한 물가 충격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들을 바라봤었는데, 이번에 미 연준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자면 관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은 1에서 2개월 뒤에 모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즉 앞으로 관세로 인해서 물가 충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효과가 언제쯤에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2개월 뒤까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관세 부여를 언제 했죠? 4월 달부터 관세 부여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5월 달과 6월 달까지는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뭘 볼 거냐면, 이런 식의 연준의 논문들을 모른다면 야 지금 관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물가 높게 나오니까 채권 금리 상승을 할 것이고, 또한 물가가 높게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금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경기 둔화으로도 걱정이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지표가 보이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런 관세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은 2개월 뒤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세 충격을 반영한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과 물가를 고려를 하게 되었을 때 적당한 투자 인사이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들을 자세히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는 10년물 채권 금리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바라보는 성장과 물가에 대한 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10년물 채권 금리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날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45%입니다. 이게 반영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뭐냐면 성장 자체는 양호하다라는 점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라고 하는 점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4.45%. 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는 물가 지수가 약간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채권 금리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성장 자체는 부합권이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 걱정들이 앞으로 2개월 정도는 심화가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시그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달과 6월 달에는 물가 지수가 꽤 높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금 가격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2개월 뒤부터는 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가능성들도 존재하고, 게다가 이 타이밍 때부터는 경기가 소폭 식어가는 시그널들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약간씩은 둔화가 되는 지표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5월달과 6월달 때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채권은 매수하는 게, 이번에 금리가 튀어오를 때 채권 매수하는 것들은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또한 지금과 같은 시그널들이다라고 한다면 금과 엔화들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월달과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될 수가 있겠지만, 채권은 그래도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채권의 매수 타이밍들은 또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과 엔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과 엔화도 상당히 매매하기 좋은 시그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엔화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 거냐면 6월달과 7월달쯤에 물가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나올 때, 이 타이밍 때는 채권 팔고 주식을 주워 담는 시그널들을 저는 아마도 행동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6월달과 7월달에 시장에서는 막 경기 둔화가 될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체는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침체도 아니고 물가도 적당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반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도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침체를 반영을 했다. 그 타이밍에는 주식을 매수하는 시그널들이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S&P 500의 주가가 5,800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5,800포인트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고용지표가 좋을 때 5,800이었습니다. 근데 이 5,800이 때는 물가 지수는 약간 나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되게 비슷해요. 고용지표 자체는 좋지만 물가 지표 자체는 약간은 불안한데 라고 했을 때 5,8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6200포인트까지 갔을 때는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냐면요. 고용지표가 여전히 좋은데 물가도 안정화가 되는 게 보이는 거죠. 이때가 6200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의 데이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바라보기에 고용지표 자체가 침체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과거처럼 고용지표가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기에는 고용지표 자체는 좋긴 한데 이게 앞으로는 약간은 둔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약간은 둔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고용지표 자체에서는 S&P 5800포인트를 크게 아웃퍼폼을 하기보다는 5800포인트에서 일시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소폭 조정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필 이 타이밍 때 물가 지수가 약간 높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앞으로 2개월 동안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용지표 자체는 약간은 둔화가 되면서 물가지수 자체도 약간은 나빠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있다면 5,4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지금까지에서의 한 앞으로 단기적인 뷰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80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5,800에서 6,200포인트다. 개인적으로는 주식들을 약간은 하락을 대비해가지고 익절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대비해서 뭐 금가, 채권, 뭐 엔화 같은 것들을 사거나 이런 식의 전략들을 좀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 버린다. 개인적으로는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대비들은 한번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라고 하면 5,400포인트 정도까지만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위주로는 매매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기에 25년도 하반기 때 되게 좋게 바라보는 산업이 있다면 원전 산업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29년도와 30년도 때 원전에 대해서 첫 가동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미국 쪽에서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29년도와 30년도 때 첫 가동을 해야 되는데 원전을 첫 가동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조건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올해 하반기 때 수주가 안 들어오면요. 29년도 때 첫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무조건 첫 수주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첫 수주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의 기대감이 증폭됩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폭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실제로 첫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뜨기 시작할 것이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전 산업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꽤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멤버십에서 올려드렸던 5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목표가 5,800포인트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익절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5월 증시 전망에서 5,400에서 5,800포인트 아니면 5,200에서 5,800포인트 이 박스권 라인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5,800포인트 저항 라인에 도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부 익절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물가지수가 매우 양호하게 나온다면 뭐 증시가 6,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지수가 약간 애매하게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5,400포인트까지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25년도 5월달 증시 전망이었습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중 협상과 관련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미중 협상에서 중국의 구조 변화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바라봤던 종목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환율에 대한 전망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조금 강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저는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1,330원에서 1,370원 정도의 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 전망들도 저의 중장기적인 뷰는 1,330에서 1,370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원화 강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유예 결정이 어떤 식의 시장에 시그널들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번에 관세를 유예했다는 결정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들을 크게 줄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실물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물 경제 데이터에 관심을 둬야 되는 만큼 물가와 성장에 대한 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봤었고 물가 자체는 앞으로 2개월 정도는 잠깐 상승할 수가 있겠으나 2개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성장 자체도 약간은 둔화가 된다는 이슈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나 성장이 둔화가 되지만 결코 침체는 아닐 거라는 관점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하락하고 성장도 침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를 할 것 같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단기적인 목표 포인트인 5,800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조정을 대비를 해가지고 주식을 매도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베팅을 했다면
익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적어도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들은 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 리스크들을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채권이나 금이나 애나 아니면 옵션을 사는 것도 지금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주식을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원전 관련주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의 소비 부양책 위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할 것 같다는 점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